자,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아메리칸 드림. 자,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보니까 그 금융기관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고 또 금융기관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가 들어본 거는 못해도 100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실제는 얼마나 될까요? 예, 전 세계에 금융기관이 28,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은행, 그러니까 큰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들도 있지만 조그만 은행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지역별로도 많고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산업이라는 게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복잡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로 다양한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이제 신규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규제 감독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일반 이제 원래 있던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전 산업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특화된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뭔가 특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네. 거기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엔시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 기업은 바로 엔시노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커는 NCNO를 사용하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엔시노가요, 금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시노 뱅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에 비효율적이었고 복잡한 이제 은행 업무나 이제 금융기관 업무의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그리고 이제 간소화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은행이 이제 고객들한테 디지털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도 다 디지털화를 시켜서 좀 관리 측면에서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이나 규제도 조금 이제 놓치는 거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모든 금융기관들은 다 이제 그 전산 처리 업무를 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엔시노가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사업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엔시노가 꼭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은행이나 큰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체적인 IT 인력을 사용해서 뭐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엔시노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부분을 조금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소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엔시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09년에 이제 라이브오크 은행이라는 은행 내 팀으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 팀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이것도 이제, 은행에서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은행을 위한 대출 쪽에만 집중을 했다가 이거를 조금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뭐 소매 대출이라든지 고객 온보딩, 예금 계좌 개설, 뭐 그리고 고객 관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안에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이 다른 데랑 다르게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각종 이제 뭐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사람이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기관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론트, 미들, 백 오피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제3자들이랑 연결을 해서 또 은행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이 어떤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은행이 지켜야 될 뭐 각종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이렇게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시노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제 셀스포스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현재 NC노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을 이용하면 NC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보시면 되고 NC노랑 계약을 맺으면은 아하. 이 클라우드 기반이 세일즈포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딱 와닿는 거는 세일즈포스닷컴이 NC노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거 와닿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대주주가 사실은 이제 상호펀드, 소프트웨어만 투자해온 상호펀드가 있어요. 네네. 인사이트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 주요 지금까지 투자한 데가 뭐 트위터, 쇼피파이, 도큐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업체들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팬데믹의 어떤 수혜를 좀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NC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일반적인 기업하고 다르게 금융기관은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데이터 접속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재택근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디서든 뭐 24시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보안성을 좀 잘 갖추고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결국은 규제 기관에 공인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조금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금융기관의 업무 중에는 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똑같은 뭐 대출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하면 똑같은 업무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 해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네. 계속 바뀌는 가운데 뭐 어제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었다, 다음에 또 이 가이드라인이면은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또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AI를 통해 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금융권에 계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지금 여기서 해결하실 것 같은데요. 좀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NC노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335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뭐 글로벌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하. 바클레이스라든지 뭐 산탄데르 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은행들 네네. 소규모의 은행들 그리고 신용조합이라든지 뭐 새로 이제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까지 네.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224개가 구독 수익 10만 달러 이상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닝 구독 방식인데 10만 달러 이상 구독하는 게 224개 그리고 네. 100만 달러 이상이 36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2019년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수를 했거든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비저블 리커티라든지 AI랑 문자 인식을 활용한 네. 그런 이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핀스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는데 네. 거기서 또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사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고 그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 클라우드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애드온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계속 그렇게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러면 NC노의 주가 흐름은 좀 어땠었어요? NC노가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7월 달에 상장해서 공모가 31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종가가 91.59달러였습니다. 다시요? 200% 정도 아. 예, 올랐죠. 공모가가 30달러였는데 첫날 종가 90달러가 넘었으니까. 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뭐 사실은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조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성장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3년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이 연간 49.4%입니다. 네. 네, 굉장히 뭐 높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뭐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흑자가 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창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좋았을 때 100달러까지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좀 주종을 받아가지고 한 60달러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작년 7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거의 상장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럼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NC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NC노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실적 발표가 뭐 한 9월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흐름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얘네들은 지금은 이제 뭐 일부 이제 은행들의 한 300개 정도 되는 기관에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120개 이상의 언어와 140개 이상의 통화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앞으로 뭐 전 세계 28,000개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뭐 1분만 조금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매출은 늘어날 것 같고 화면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 분기별로 구독 매출 성장이 뭐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에 특화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NC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